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안전 산업기사입니다. 네, 2018년 제2회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과목 산업안전관리론 1번 문제부터 풀이하겠습니다. 안전교육 방법 중에서 TWI의 교육 과정이 아닌 것은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죠. TWI는 일선관리감독자 대상교육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작업 방법 기법인데요. JMT죠. 그죠? Job Method Training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작업을 지도하는 기법을 알아야 합니다. 작업 지도 기법은 JIT죠. 그죠? 지도하다 할 때 Job 인스트럭션 트레이닝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관리자기 때문에 부하 직원을 통솔해야 되고 인간관계 관리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관리 기법 또는 부하 통솔법인데요. 관계를 뜻하는 릴레이션이 들어갔죠. 그래서 JRT가 되고요. 작업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작업 안전 기법 세이프티다. 그죠? JS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하면요. 답은 바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작업대 위에서 전기공사 작업 중에 현재는 전기공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전에 의하여 어디로 떨어졌냐면 지면으로 떨어져서 다리에 골절 상해를 입은 경우에 기인물과 가해물로 오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기인물은 작업의 원인이 된 대부분은 물체가 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어떤 작업을 했는지가 바로 기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기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죠. 그래서 전기공사 작업이었기 때문에 기인물은 전기다라고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해물은 해를 입힌 물체가 되는데요. 내가 지금 지면에 떨어져서 골절, 다리가 부러졌잖아요. 그래서 해를 입힌 건 바로 지면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현재 답을 찾으시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주 출제가 되었죠. 필기에 자주 나왔습니다. 산업지에 있어서 인명이나 물적 등 일체의 피해가 없는 사고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전체 피해가 전혀 없고요. 그래서 사고가 나기 직전의 순간이라고 해서 이거를 아차 사고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사고에 거의 근접했다 해서 니어 액시던트가 답이 되죠.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그죠?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빨간색 별표. 그죠? 2개 달게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전압용 절연 장갑의 성능 기준상 최대 사용 전압에 따른 절연 장갑의 구분 중에서 공공 등급의 색상으로 오른 것은 했습니다. 외울 때요. 공갈, 공적, 그죠? 공공은 갈색입니다. 공등급은 적색, 빨간색이고요. 그 다음에 100, 이황, 삼록, 4등 이렇게 암기하라 그랬죠. 1등이 흰색, 2등은 노란색, 황색, 3등은 녹색이고요. 4등의 등색은 뭐냐면 밝은 노란색을 뜻합니다. 그죠? 그래서 공공등급은 공갈할 때 현재 답은 4번이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5번 문제 갈게요. 역시나 필기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죠. 점검 시기에 의한 안전점검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빨간색 별표 1개 정도 하겠습니다. 자, 안전점검의 종류는 정기적으로 한다고 해서 정기점검 또는 계획적으로 한다 그래서 계획점검이죠.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자,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요. 왜 작업하기 전에 수시로 하잖아요. 매일 한다 해서 일상점검이고요. 매일 작업 전, 중, 후 매일매일 수시로 한다 해서 이거를 수시점검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정상적인 때가 아니라 어쩌다 기계가 고장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신설이나 변경이나 고장 시간이고요. 고장나서 수리했을 때 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는 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 강조하는 기간,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악천후시 이렇게 특별한 시기에 실시하는 걸 특별점검이라고 하고요. 이게 시험에는 특수라고 잘 나오는데 아니죠. 그죠? 특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계기구가 뜻하지 않게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 고장 났을 때 하는 건 뭐냐면 임시점검이다. 그죠? 이렇게 4가지입니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답은 1번의 성능점검이 답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제해율 중에서
재직 근로자 1000명이죠. 그죠? 당 1년간 발생하는 재해 자수입니다. 자, 여기도 사람이고요. 여기도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비율이다 해서 인율이었습니다. 자, 근데 몇 명당인가 하면요. 1000명당의 비율이다 해서 천인율입니다. 근데 1년 단위로 해서 연천인율이 되고요. 요 연은 1년이 아닐 때는 그냥 천인율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말로 풀어 설명하면 근로자 1000명의 근로자 중에서 재해자수의 비율을 뜻하고요. 공식은 연평균 근로자수 사람분의 작은 사람, 연간 재해자수, 다친 사람 곱하기 1000명, 1000이죠. 그죠? 그리고 연천인율은 도수율 곱하기 2.45의 관계가 있었죠. 공식 꼭 암기하시고요. 자, 별표 3개짜리, 그죠? 현재 문제는 1번의 연천인율을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7번 넘어가는데요. 7번에도 예, 잘못 넘겼네요. 7번 같은 경우도 필기에 자주 나오고 실기에도 간혹 출제가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별표를 하나 정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블로프죠. 그죠? 조건 반사설에 의한 학습 이론의 원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 또는 파블로프의 SR 이론이라고도 출제가 됩니다. 그죠? 자, 파블로프는 학습할 때 어떤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학습에서 반사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라. 일관성의 원리죠. 그 다음에 시간을 투자하라. 시간의 원리고요. 한 번 공부할 때 이해하도록 공부하라. 강도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학습에서 어느 정도 강도가 있다면 다른 학습으로 뭐가 일어난다? 반응이 생긴다. 그죠? 그래서 아닌 건 바로 4번 준비성의 원리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라가겠습니다. 네,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착오의 요인 중에서 인지 과정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최근 들어 필기 잘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요것도 좀 혼돈되어서 틀리겠다 싶으신 분들은 예, 체크해 두시고요. 자, 인지 과정의 착오가 아닌 거 그랬습니다. 자, 인지한다는 건 어떤 문제를 처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죠? 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할 때는 잘못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감각 차단 현상. 지금 너무 피곤하거나 감각이 차단되었을 때 받아들이는 게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생리 심리적 능력의 한계. 그죠? 내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에서 한계가 있을 때도 잘못 받아들입니다. 근데 정보가 부족할 때는 받아들이는 잘못이 아니라 판단을 잘못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판단을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 부족은 판단 과정의 착오 요인이 되겠죠. 그죠? 현재 답은 3번이고요. 자, 요거는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파란색으로 하도록 할게요. 파란색으로 별표를 해두시고 시험 치기 직전에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별표 3개짜리, 그죠? 반드시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볼게요. 1번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자 조언 지도. 위험성 평가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는 사업장 점검해야죠. 그죠? 사업장을 점검하고요. 지도하고요. 조치한다 하면 틀린다 그랬죠. 고쳐주세요. 조치를 건의합니다. 까지 들어가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는요. 재해에 관한 통계를 내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유지관리 분석을 하기 위한 보자 조언 지도 맞습니다. 그죠? 근데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게시하고 비치하는 보자 조언 지도 요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해설의 내용을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필기에 한 번씩 출제가 되었던 내용인데요. 모랄 서베이입니다. 그죠? 이 모랄 서베이의 효용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이 모랄 서베이는 뭐 하는 거냐면 태도 조사죠. 우리 근로자들이 그죠? 예. 어떠한 이렇게 그 성향을 갖고 있는지 태도를 조사하는 방법인데요. 조직 또는 구성원의 성과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그죠? 그래서 틀린 건 요거고요. 자, 이렇게 종업원의 의욕과 태도를 조사해서 종업원 정화작용을 촉진할 수 있고요. 경영관리를 개선하는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심리나 욕구를 파악을 해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자료로도 사용됩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요것도 아직 기억을 못하신 분은 파란색으로 별표해 두시고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주의 현상 중에서 의식의 우회에 대한 예방 대책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의식의 우회는 뭐냐면요. 걱정이 있을 때죠. 고민이 있을 때. 그죠? 이렇게 걱정이나 고민이 있는 사람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카운슬링, 상담을 해서 고민을 해결해 주는 거다. 그죠? 그래서 요 중에 옳은 건 바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넘어갈게요. 예,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별표 3개짜리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빨간색으로 별표를 3개 하겠습니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의 색채, 색도 기준 및 용도 중 다음 괄호에 알맞은 것은 했습니다. 5. 빨리와 1이다. 그죠? 요거는 경고표지인데요.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 유해 위험 경고 이외에 나머지 위험을 나타내는 색깔은 뭐였습니까? 노란색이었다. 그죠? 그래서 현재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에 나와 있는 안전보건 표지의 색채, 용도 요거는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3번 볼게요.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 따른 안전하의 정의 중 다음 괄호에 알맞은 것은 빨간색 별표 한 개 붙여볼까요? 굉장히 자주는 아니지만 역시나 보호구는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죠? 현재는 경작업용 안전화란이라고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수치를 확인하고 지나갈게요. 자, 우리가 사용 장소에 따른 안전화 등급입니다. 그죠? 안전화는 중작업용, 힘든 작업, 그 다음에 보통 작업용, 가벼운 경작업용 이렇게 구분되고요. 중작업용은 1000mm입니다. 1000mm 낙하 높이에서 꽝 충격을 줬습니다. 이때 15 플러스 마이너스 0.1 kN의 압축 하중에 견뎌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은요, 이게 절반으로 떨어지죠. 500입니다. 그 다음에 15가 뭐로 되냐면 10 플러스 마이너스 0.1 kN에 견뎌야 되고요. 경작업용은 또 절반이 떨어집니다. 그죠? 250mm의 낙하 높이고요. 자, 15, 10, 그 다음은 5가 아니라 4.4입니다. 그래서 요거 암기하세요. 4.4 플러스 마이너스 0.1 kN의 압축 하중에 견디는 구조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경작업용이잖아요. 1000, 500, 250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15, 10, 뒤에는 4.4였죠. 그래서 맞게 된 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중에서 밀폐 공간에서의 작업별 교육 내용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이 특별교육은 너무 가지수가 많아서 전부 다를 정확히 암기할 수는 없다. 그죠? 하지만 대충 이런 게 들어간다 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안전하게 작업하는 방법. 두 번째는 위험하기 때문에 뭐 합니까? 어떻게 응급처치해야 된다 이런 거 들어가고요. 세 번째는 착용해야 되는 보호구가 있다면 보호구를 넣어주고 위험한 장소라면 관계자 외 출입금지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밀폐 공간만의 특징적인 게 들어갑니다. 그죠? 자,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 환경. 밀폐 공간은 질식이 가장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환경이 어떤지 본다. 맞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보호구 착용. 밀폐 공간은 질식 때문에 송기 마스크. 중요하죠. 이런 중요한 보호구가 있을 때는 보호구 착용 및 사용 방법 들어가고요. 워낙 사고가 많으니까 응급처치. 비상시 구출, 근로자들 스스로 응급처치를 즉시 해야 합니다. 그죠? 사고 시 응급처치나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좋습니다. 근데 특별히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아니죠. 그래서 아닌 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 넘어가겠습니다. 15번입니다.
이것도 별표 3개짜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중에서 채용시 교육이나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사항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채용시나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특징은 뭐냐면 일을 처음 한다 그랬죠. 이 일을 처음 하는 사람께 그죠? 교육해야 돼요. 그러면 뭐를 가르치자? 예. 그죠. 이 일에 대해서 위험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취급하는 물질이 이렇게 위험하다. 물질안전보건 자료. 좋죠. 그죠? 그 다음에 건강증진. 일반적으로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세요. 그 다음에 유해위험 작업 환경을 관리하세요. 이런 건 전부 다 근로자 대상 교육이었죠. 표준안전 작업 방법하고 지도하는 요령을 가르치는 건 관리 감독자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 맞는 건 1번 되겠습니다. 자, 해설의 내용을 꼭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6번. 그죠? 별표 2개 붙일게요.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인하여 직접 손실 비용이 3조 1,600억 원 직접비가 발생되었습니다. 총재해 코스트를 계산하시오라고 했고요. 하인리 방식을 적용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실기라면 반드시 요 설명 적어주셔야 됩니다. 하인리의 총재해 비용은 직접비 더하기 간접비인데요. 직접비 대 간접비의 비율은 1대 4가 된다까지 그죠?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르쳐준 건 직접 손실비죠. 3조 1,600억 원인데요. 간접비는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직접비의 4배이기 때문에 곱하기 4를 냈습니다. 2개 더해주시면 15조 8천억 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안전모의 시험 성능 기준 항목이 아닌 것은 별표 2개 잡게요. 실기까지 잘 나옵니다. 자, 안전인증 대상 안전모다 그죠? 첫 번째는 안전모에 뾰족한 철근이 이렇게 관통되어서 안 됩니다. 견딜 내자, 관통되지 않고 견딘다, 내관통성 시험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벽돌이 떨어졌을 때요. 안전모가 깨지지 않더라도 충격을 머리가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안전모가 뭐하라? 충격을 흡수하라. 충격 흡수성 시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하고 전기 그랬죠. 그죠? 내수성 시험. 물이 스며들면은 전기가 타고 들어오니까요. 물하고 전기에 견디는 내수성과 내전압성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안 타는 게 아니죠. 불연성이 아니라 잘 타지 않는 난연성 시험. 일정 하중 범위에서 턱근이 끼워지고 풀러지는 턱근 풀림 시험까지입니다. 근데 자율안전 확인 대상 안전모는 물하고 전기를 빼주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아닌 것은 바로 내구성 시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인간관계 메커니즘 중에서 별표 1개 붙일게요. 간혹 실기까지 나오는데요.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행동을 비판 없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요거를 뭐라고 했냐면 암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모방이라는 건 남의 행동을 가깝게 하는 거. 그 사람과 비슷하게 행동하는 거죠. 투사는 나의 잘못을 남의 것이다. 책임을 전가하는 남의 탓으로 돌렸고요. 동일하는 다른 사람 가운데서 자기와 비슷한 거를 발견하는 걸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는 실기에 가시면 적기보다는 예를 보시고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표 1개 붙일게요. 간혹 실기까지 나오는 문제인데요. 안전교육 훈련의 기법 중에서 하버드 학파의 5단계 교수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했습니다. 자, 하버드 학파에서 교수 가르칠 때는요. 첫 번째는 준비시켜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설명하고 가르쳐라, 교시해라. 가르친 내용을 연합하고 총괄해서 다른 공부에 응용하라. 이렇게 암기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맞게 된 거는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넘어갈게요. 이것도 또 중요한 거네요. 그죠? 자, 별표 2개, 빨간색 2개입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자, 매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 중에서 5번째 단계 욕구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매슬로우는요, 1단계 생리적 욕구, 2단계 안전의 욕구, 3단계 사회적 욕구, 4단계 존경의 욕구고요. 마지막 5단계는 자아 실현의 욕구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과목 인간공학 시스템안전공학에서 21번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로 판정하는 구분을 나타내는 것은 했습니다. 자, 요건 체크해 두시고요. 빨간색 별표 한 개 붙여볼까요? 자, 이게 실기까지 잘 나오진 않지만 요거는 사실은 산업위생기기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산업안전에도 필요 없는 내용은 아니고 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체크 한번 해두시고요. 이게 나는 이거 전혀 몰라서 시험 직전에 다시 한번 체크해야겠다 하시는 분은 파란색으로 해두시고 시험 직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건강관리 구분은 A죠. 건강한 근로자라는 뜻입니다. C가 있는데요. 직업병 유관찰자. 지금 직업병이 있는 건 아니지만 관찰을 유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D는 뭐냐면 직업병 유소견자. 직업병 소견이 있는 사람이고요. R은 다시 해라라는 거죠. 제2차 건강검진 대상자. 건강검진 다시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죠? 자, 근데 C하고 D 중에 원이 있죠. 자, 요거는 직업병을 C1으로 나타냅니다. 2는 뭐냐면 일반 질병입니다. 역시나 D도 1은 직업병이고요. 2는 일반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럼 위에서는 소음성 난청이죠. 요건 일반 질병이 아니라 뭐다? 직업병이다. 그죠? 그러니까 1입니까? 2입니까? 1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유소견자죠. C는 요관찰자, 유소견자는 D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A, C, D, R인데요. A는 건강합니다. 건강한 거 밑에는 뭐다? 관찰이 필요로 한 요관찰자다. C다. 그죠? 관찰이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더 위험한 건 뭐다? 유소견자, 병이 있는 사람이 D다. R은 뭐다? 다시 받는 거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현재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중요한 내용이다. 그죠?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별표 2개 붙일게요. 휴먼 에러 배후 요소 중에서 작업 방법, 작업 순서, 작업 정보. 그죠? 작업 환경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했습니다. 휴먼 에러 배후 요인 또는 4M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매는요, 인간인데요. 나 이외 다른 사람이다. 그죠? 인간관계를 뜻합니다. 머신은 기계입니다. 기계나 장치 등이 해당됩니다. 세 번째 미디어는 매체인데요. 매개체죠. 작업에 대한 정보, 작업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요, 현재 미디어가 되고요. 네 번째 매니지먼트입니다. 관리가 됩니다. 그죠? 작업 관리 또는 법규 이런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넘어가겠습니다. 시스템의 정의에 포함되는 조건 중에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일단 시스템은요. 요소들이 모여서 집합으로 이룬 게 시스템이죠. 하나의 시스템이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 요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시스템 상호 간에는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엔드 관계, 우알 관계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이 시스템은 목적이 있어야 시스템이다. 그죠?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작용합니다. 근데 제약된 조건 없이 수행되는 시스템은 없죠. 일정한 조건에 의해서 시스템이 그죠?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틀린 건 1번이 되고요. 요것도 나는 처음 본다 하시는 분은 그죠? 파란색으로 별표 하나 다시고 시험 직전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24번 보겠습니다. 단위 면적당 표면에 나타나는 빛의 양입니다. 그죠? 그래서 면적은 거리의 제곱, 면적이 미터의 제곱이잖아요. 거리의 제곱분에 들어오는 빛의 양, 광도죠. 요거는 조도의 그죠? 설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의 조도가 되고요. 단위는 룩스를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시스템에서 전체 시스템의 신뢰도는 얼마입니까? 시기까지 별표 3개, 그죠? 자, 일단 요렇게 한 줄은 직렬이고요. 두 줄은 병렬이 됩니다. 직렬일 때는 곱해주시면 되죠. 0.6 곱하기 0.9가 됩니다. 두 개는 병렬입니다. 공식에 넣을게요. 1 마이너스 위에 거 0.5 곱하기 1 마이너스 밑에 거 0.9죠. 그 다음에 또 한 줄이니까 직렬은 그냥 곱하기 하시고 0.9가 됩니다. 계산하시면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결함수 분석법에서 일정 조합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 사상이죠. 기본 사상은 고장의 원인이다. 그죠? 자, 원인들이 모두 발생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고장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없어졌습니다. 그 말은 대책을 수립했는 겁니다. 정상 사상은 고장이잖아요. 자, 고장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죠? 다시 말하면 고장을 일으키지 않는 대책들의 집합입니다. 컷입니까? 패스입니까? 패스다. 그죠? 그래서 현재는 답은 2번에 패스셋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7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실기까지도 간혹 나옵니다. 반경 10cm의 조종구를 30도 움직였습니다. 표시장치의 변이량, 움직인 거리 y다. 그죠? 2cm 이동했다면 통제 표시비를 계산하라 했습니다. 자, CRB 또는 CDB는요, y분의, 다시 말하면 표시장치의 움직인 거리 2cm분의 360도분의 움직인 각도입니다. 그죠? 360도분의 30도죠. 곱하기 2파이L에서 L은 뭐냐면 조종구의 반경이 L이 됩니다. 그래서 2파이 곱하기 10cm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도 약분됩니다. 센티미터 약분됩니다. 그죠? 그래서 뒤에 단위는 있다 없다? 단위 없습니다. 실기에서는 단위를 적으시면 감점 되겠습니다. 그죠? 현재 답은 2.6, 2번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28번 넘어가겠습니다. 건습지수라고도 하고요. 습구온도와 건구온도의 가중평균치를 나타내는 옥스포드 지수의 공식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자, 0.85 곱하기 숫자가 크잖아요. 두 개 더하면 1, 100%다 그랬죠. 0.85 곱하기 W, 습구온도입니다. 물이 있으니까 무거워서 숫자가 크다라고 했고요. 0.15 곱하기 D는 건구온도, 물이 없어서 숫자가 작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공식을 물었으니까요. 현재 답은 3번이죠. 간혹 실기까지도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29번도 필기에 굉장히 자주 나오고 간혹 실기까지도 출제가 되죠. 인간의 기대하는 바와 자극 또는 반응 등이 일치하는 관계를 뭐라고 합니까? 내가 빨간 버튼을 누르면서 빨간 물은 온수일 거야 했거든요. 근데 버튼을 누르는 자극을 가했더니 진짜 뜨거운 물이 나왔어요. 인간의 기대하고 자극을 가했을 때 반응이 일치합니다. 양쪽이 똑같다 그래서 이게 양립성이죠. 그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또 출제가 되었네요. 그죠? FTA에서 어떤 고장이나 실수를 일으키지 않으면, 그죠? 고장이 나지 않으면 정상사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고장을 일으키지 않는 시스템의 신뢰성을 표시하는 것은 했습니다. 컷입니까? 패스입니까? 고장을 일으키는, 고장을 나타내는 거, 위험성을 나타내는 건 컷이잖아요. 신뢰성을 나타내는 건 패스, 미니멀 패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별표. 그냥 답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과거 기출에 있었는데요. 그냥 나올 때마다 거의 그냥 일정하게 나오죠. 차파니스의 위험 수준에 의한 위험 발생률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그죠? 자, 요거는 공단이 준 답을 좀 확인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4번이 맞다라고 답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법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 이론이고 자주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론서를 찾아보면은 수치들이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전혀 발생하지 않는 위험이 10의 마이너스 8승이다. 그냥 저기서 맞는 답이 4번이었다. 이렇게 기출문제 정답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2번 체계 분석 및 설계에 있어서 인간공학적 노력의 효능을 산정하는 척도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죠? 자, 우리가 시스템, 체계는 시스템이죠. 시스템을 분석하고 설계할 때 인간공학적이다라는 건 인간이 사용하기 편리게 설계합니다. 그죠? 자, 이게 포함되지 않는 거. 일단 인간이 사용하기 편리하니까 성능이 향상된다. 맞죠? 그죠? 훈련 비용이 절감됩니다. 사람이 쓰기 쉬우니까요. 훈련을 많이 안 해도 되는 거 맞아요.
인력 이용률이 저하되는 게 아니라 향상됩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움직였는데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이용률은 향상되고요. 생산이나 보존에서 경제성이 향상되는 거 좋죠. 그래서 틀린 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3번.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 청각적이죠. 소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효과적인 경우는 간혹 실기까지 나오죠. 전원이 복잡할 때는 눈으로 봐야죠. 시각적입니다. 전원이 후에 재참조되는 것도 프린트에서 다시 보죠. 이것도 시각입니다. 전원이 공간적인 위치를 다룬다. TV 앞에 있어야 보죠. 이것도 시각적이다. 그죠? 전원이 즉각적인 행동을 할 때 살려주세요. 불이야. 이거 청각이잖아요. 그래서 요 중에 청각을 사용하는 예는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4번 넘어가는데요. 파란색 별표입니다. 자주 출제가 안 되는 거죠. 작업 기억에서 일어나는 정보 코드화에 속하지 않는 거. 작업 기억은 뭐냐면요. 기억을 하는데 작업에 관련된 기억이잖아요. 감각기관을 통해서 입력된 정보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걸 뜻합니다. 자, 우리가 기억을 할 때는요. 의미로 기억할 수도 있죠. 의미 코드화, 음성, 귀를 이용한 음성 코드화, 눈으로 보는 시각 코드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아닌 거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35번, 그죠? 자, 요건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필기에 한두 번 출제가 되었던 문제죠. 그죠? 인체에서 뼈의 주요 기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했습니다. 일단 뼈는요. 신체를 몸을 그죠? 죄송합니다. 자꾸 잘못 넘기네요. 몸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지요. 그 다음에는 네, 우리가 보면 잠시만 넘겨보겠습니다. 조열작용, 그죠? 조열작용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장기를 보호하기도 하는데 대사작용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현재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6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 파란색 별표 할까요? 그래도 앞에서 한두 번 출제가 되는데요. 인간의 눈에서 빛이 가장 먼저 접촉하는 부분은 했습니다. 바로 겉에 있는 각막이 되겠다. 그죠? 답은 1번이 답이 되고요. 여기서 또 한 번씩 시험에 나오는 거 카메라의 렌즈 역할을 하는 건 수정체입니다. 빛을 굴절시켜서 망막에 상이 맺히게 하는 렌즈 역할은 수정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7번 넘어갈게요. 인간공학적인 의자 설계를 위한 일반적 원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의자 설계하는 원칙인데요. 척추의 허리 부분은 요부 전만을 유지한다. 허리가 약간 앞으로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요 전만을 유지하는 거 좋습니다. 허리 강화를 위하여 쿠션은 설치하지 않는다. 아니죠. 그죠? 쿠션을 사용할수록 좋죠. 이건 틀렸죠. 좌판의 앞 모서리 부분은 우리가 의자를 이렇게 앉으면요. 앞이 이렇게 들려 있는 거 아니죠? 앞이 약간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5cm 정도 낮아야 되고요. 좌판과 등받이 사이 각도는 90에서 등받이하고 좌판은 이렇게 서 있거나 아니면 뒤로 약간 105도까지 유지하는 거 좋습니다. 자, 요것도요. 파란색 별표. 그죠? 정확히 답이 기억 안 나시면 다시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38번도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윤활 관리 시스템에서 준수해야 하는 4가지 원칙이 아닌 것은 우리가 기름을 적정하게 시스템에 그저 이렇게 윤활합니다. 적정량을 해야 되는 거 좋겠죠. 그리고 윤활하는 기간도 얼마마다 하자 좋고요. 올바른 윤활하는 법도 좋고 윤활유, 기름도 올바른 걸 선택하는 게 좋다. 그죠? 자, 근데 다양한 윤활제라는 건 기름을 이거 썼다 저거 썼다 틀리겠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39번 넘어갈까요? 중요하죠. 그죠? 자, 빨간색 별표 2개 합니다. FT도에 사용되는 기호 중에서 전이기호는 했습니다. 동그라미는 뭐였습니까? 기본 사상입니다. 그죠? 고장의 원인이었죠. 요거는 직사각형입니다. 그죠? 정상사상이에요. 또는 제일 위에 있을 때는 탑사상, 톱사상 해도 되고 중간에 갈 때는 중간사상 해도 되는데요. 요건 뭐냐면 고장을 나타냈습니다. 그죠? 요거는 통상사상이죠. 예상되는 원인이고요. 이게 바로 전이기호죠.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뜻합니다. 현재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해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40번 넘어가겠습니다.
설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 단계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해당하는 것은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안전성 평가할 때는 첫 번째는 자료를 다 모으는 관계자료 정비 검토입니다. 이 자료를 성격이 유사한 자료끼리 분류하자. 추락 따로, 감전 따로, 낙하 따로 정성적인 평가. 그 다음에 양으로 평가하자. 추락이 10건, 낙하 2건, 감전 1건. 양으로 평가합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부터 안전 대책을 수립합니다. 요까지 하면 4단계가 됩니다. 자, 대책을 수립한 다음에는 수립이 잘 되었는지 평가하는데요. 과거 제 사례를 통해서 평가하고요. 마지막에는 FTA를 통해서 재평가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재평가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